자, 이것도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는 동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집에 기르건, 또는 남이 기르건, 또는 길거리에서 보건, 또는 자연에서 보건, 우린 동물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래, 우리 학교에도 고양이 또는 다른 야생동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가끔 보게 되는데, 학생 여러분도 그런 동물들에 대한 그런 친절한 마음씨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영상에서 보듯이 고양이도 저렇게 뭔가를 앉아서 음, 찾으려고 이렇게 하고 또 훈련을 하는데, 우리 사람은 뭐 더 말할 것 없이 공부를 더 해나갈 수 있겠죠? 잠시 쉬는 의미에서 봤던 영상이니까 이제 세 번째 단원으로 갑시다. 내가 도덕적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고 뭐 별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 번째 단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이렇게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 이 3단원에서 뭘 배울지 그 핵심을 꼭 알아채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지만 고등학교 가서도 우리가 윤리, 도덕을 배울 때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도덕적이어야 되느냐? 뭐 전 시간에도 좀 간단히 얘기했었는데, 그걸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탐구 1. 이게 24쪽입니다. 다음 만화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봐라. 도덕적인 삶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 내용은 뭐 여러 학생들이 읽었거나 또는 지금 이렇게 훑어봐도 윗동네, 아랫동네가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뭐 좋은 얘기, 훈훈한 얘기네요. 이 만화를 보니까 옛날 초등학교 때 선생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홍수가 나고 날 정도로 비가 많이 와도 생산량은 어, 뭐 일정하달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아래는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나도 그 비 때문에 수확이 적었던 그 위에 산간 마을이나 비탈진 그런 밭, 논 이런 데서는 또 수확량이 많이 나와서 어, 또 절대 농산물의 양이 유지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 만화를 보니까 기억나게 하는데, 이렇게 날씨 변화에 따라서 위아래 동네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도덕적인 행동을 서로 하는 것이죠. 인간이니까. 자,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도덕적인 삶이. 답은 이익입니다. 이익. 도덕적이야 하는 이유 1. 나와 사회 전체의 이익이다. 이익 때문이다. 뭐 이거는 맞는 말씀이고, 서양에서도 이 도덕이 어떤 게 도덕이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게 도덕이다. 이게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직접 쓰거나 뭐 더 많이 설명하면 복잡해질 테니까 한번 얘기할 테니까 기억할 만큼만 하고 넘어갑시다. 영국에서 특히 발달한 그런 영국 그 윤리학인데, 이제 어떤 행동이 어떨 때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효과가 있고 이익이 되는, 또 나만에게만이 아니고 사회 전체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행동이 도덕이지 않냐.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도덕적인 행위의 결과적인 어떤 이익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선생님
초등학교 때부터도 많이 나왔던 스토리인데, 어떤 폭군한테 잡혀서 죽게 된 친구가 죽기 전에 고향 부모님 좀 만나 뵙고 올 수 없겠느냐. 뭐 요즘처럼 뭐 통신이나 교통도 발달한 때도 아니고 너를 놔주면 도망가 버리지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대신 친구를 어, 여기 가둬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 친구가 있기야 하겠냐 하니까 어디 찾아왔어요. 그런 친구를. 그래갖고 그렇다면 갔다 오너라 했는데 사형 날짜가 임박했는데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군이 그러면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대신 죽거라. 이렇게 하고선 이제 어,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헐레벌떡 이렇게 왔다는 거죠. 오는 길에 뭐 길이 막히고 어쩌고 해서 내가 시간이 지체돼서 정말 마음이 갑갑하고 급해서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죽을 뻔했다. 다행히 왔으니 이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게 돼서 그리고 그 자네한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그 왕이 허허 저런 훌륭한 친구들이 있네 하고서는 스스로도 반성하는 마음이 생겨서 둘 다 풀어주고 음, 마음을 고쳐먹어서 좋은 왕이 됐다는 그런 얘기로 저는 들었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핀티아스라는 그 사형수가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하는 두 가지 결말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튼 결론은 돌아왔어요. 목숨을 담보로 해서 친구를 맡겨놓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게 도덕적인 행동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정말 뭐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교과서에 나선 못된 놈이라고 욕을 먹게 되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왜 도덕적인 행동을 했느냐? 이유가 뭐냐? 사실은 돌아옴으로써 자기는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도덕적인 행동의 이유가 나옵니다. 뭐냐면 도덕은 그냥 의무요. 뭐 당신은 왜 도덕적인 행동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허허 그거 무슨 어리석은 질문을 하시오. 그냥 지켜야 되는 거니까 지키는 거지. 아까 전 시간에 양심을 얘기했었죠. 양심은 도덕 법칙을 알고 또 행동하라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안에서 명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명령에 복종하는 의무감으로 그냥 하는 거 그게 도덕적인 행동의 이유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까는 영국 철학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영국 건너편의 대륙 유럽 대륙의 독일 철학인데 저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왔던 칸트라는 철학자가 강조했던 도덕 학설입니다. 우리가 뭐가 도덕적인 거냐? 영국에서는 이익을 가져오는 게 도덕적이지 않냐 했을 때 칸트는 이익보다는 결과보다는 그 행동을 하는 동기 그게 중요한 도덕성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당신은 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합니까? 이렇게 할 때 그래야지만 이러쿵저러쿵 부모님도 행복하고 나도 기원받고 유산도 많이 받고 그래서 효도하는 거 아니요? 이런다면은 우리가 갸우뚱할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 무슨 어리석은 질문.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건 그냥 우리 자식의 도리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 남녀노소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 그게 옳은 행위이기 때문에 자,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나중에 꼭 이런 얘기 가지고 도덕이나 윤리를 공부할 때가 올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유도 있다는데 한번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은 도덕적 행동을 접하거나 실천했을 때 교과서 27쪽입니다. 여기 화면상으로 좀 안 보이면 27쪽을 펴보세요. 그럼 네 컷의 만화가 있는데 양보하고 청소하고 아픈 친구 도와주고 이웃 사람 도와주긴 해요. 이렇게 도덕적인 행동을 예를 들으라고 하면 뭐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모자라겠는데 이렇게 내가 옳은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에이, 괜히 손해봤다. 괜히 그랬네. 이렇게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고 자괴감이 자기 행동에 대한 자괴감이 들까요? 아니면은 어떤 뿌듯한 만족감이 들까요? 내 시간을 좀 소비하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한테 좀 줄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손해인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마음이 행복했다. 이게 이제 느낀 마음이 행복했다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도덕적이어야 되는 이유는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나왔는데 사실 이 세 가지라고 하지만 크게 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학생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 셋이 아니라 이유 둘로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자,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교과서도 이렇게 같이 본 학생들은 웬만큼 알 것 같은데 여기 행복이라는 세 번째 이 도덕적 행동의 이유 저 앞에 어떤 거하고 겹치는 겁니까? 음, 나와 전체 이웃에 대한 어떤 이익 그것하고 의미가 많이 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소단원 3에 있어서의 그 정리는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도덕적인 결과 다 좋다. 이익이 온다. 행복이 온다. 질서가 온다. 돈이 온다. 그러니까 도덕적이면 장사도 잘 된다. 이런 거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내가 도덕적일 때 부모님이 아주 행복해 하신다. 우리 학교가 명예로워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결과를 중시하는 이익을 중시하는 차원이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데 이유는 없어. 그냥 도덕적인 것은 의무야. 이걸 의무론적 윤리설이라고 그러는데 그 결과를 따지지 않고 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고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게 더 올바른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은 따로 어떤 게 더 도덕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좀 섣부른 답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훌륭한 거고 이유 불문하고 마음이 이렇게 내켜서 도덕적인 행동하는 것도 훌륭한 행동이 되겠죠. 자, 이 3단원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 3개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걸 2개로 또 줄여보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 짧게 정리하면 이익이고 또 하나 의무다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다 써놨죠. 이것이 이 3단원의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조금 짧게 선생님이 요약 강조했는데 남은 시간에 거기 28페이지, 29페이지에 단원 마무리도 있고 하니까 내쳐서 계속 공부하는 게 좀 힘들 수 있죠, 우리 학생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는 또
석가탄신일이라서 이 도덕 시간이 없는데 조금 시간을 여유를 두고 29페이지까지 교과서에 있는 문제의 답을 채워서 써 넣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이 다음 단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간략하게 얘기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